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내일 모레면은 바로 대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신문에 사설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선거 때 거짓말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직결되는 도덕성, 정직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팩트에 어긋나는 허위성 발언이 여러 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오리로 또 드러났다. 2017년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또 개표 부정, 수개표가 필요라며 음모론과 똑같은 주장을 올린 사실이 또 확인이 된 것이다. HMM 직원들도 본사 이전에 동의, 정부가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시켜 주장도 실제와 차이가 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정강원 목사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민주당에 또 고발당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축소하겠다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한 작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우스꽝스러우나 김 후보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은 또 분명했다.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 안 된다고 울먹이는 2019년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캐나다가 애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도 사실 또 오인이었다. 후보들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나 단순 착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류를 또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될 문제이나 지금껏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아주 최악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였다. 부정부패 없다는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가 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또 했다. 질문 받고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먼저 꺼낸 얘기니 또 작정하고 준비한 말이었을 것이다. 자신은 윤석열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의도로 또 보였다. 이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본인부터 다른 법도 아닌 부정방지법 등 위반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일회 개발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수천억 원의 공공손실을 초래했다는 협의다. 이 후보는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1억 원을 식비나 또 생활비 등에 쓴 협의로도 기소가 됐다. 아내 김혜경 씨 역시 법카로 선거운동 식대를 지불해서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최측근 정진상 씨는 대장동 업자들에게 뇌물 2억 원, 그 다음에 이건 428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협의 등으로 기소가 됐다. 또 다른 최측근의 김용 씨는 선거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 2심 모두 유죄로 또 인정됐다. 과거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의 성공보수로 74억 원을 챙겨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측근들 범죄 모두가 공적 권한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평화부지사였던 이하영 씨의 범죄 행각은 거의 파렴치범 수준이었다. 그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게 하는 혐의로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업 법카를 받아 3억 원을 긁고
월세, 리스료 등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또 협의도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범죄 연루가 없다고 또 했다. 명백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그 정신 세계가 아주 놀라웠다. 그는 역대 어느 대권 주자보다 강범위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모든 것이 검찰의 조직이란 논리로 피해가려고 했다. 윤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가족 측근들 그 재판 중에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건 9건 모두 100% 유죄로 결론 난 것이다. 그것도 징역 9년 6개월, 5년형 같이 중형이 줄줄이 내려졌다. 검찰의 조작이라면 판사들도 집단적으로 조작에 가담했단 말인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 본인도 또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사실과 틀리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선거만 이기면 만사 해결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축소하는 그 선거법 개정안을 대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법원 유죄 판단을 받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방탄용 입법이지만 이 법안이 또 통과가 되면 웬만한 거짓말은 다 처벌해서 빠지게 된다. 이 후보는 선거 거짓말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을 강제 입원 안 시켰다. 그 발언이 2020년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 주도 아래 무죄로 또 뒤집히면서 숨쉴 또 공간이라는 획기적인 판례를 또 확립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 허위 발언을 막을 법적인 그 제도 장치가 사실상 무력해 보인다. 출마자가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이 세상이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거짓말하고 자꾸만 그 여러 형태로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그 입으로만 엉터리로 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질 없는 거짓말 많이 하는 이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으로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이 그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내일 모레 아주 여러분들의 아주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